그 개념이랑 그리고 DBM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데이터 그리고 정보, 지식, 지혜라는 그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제 데이터는 단순히 수집되고 기록되며 아직 가공되거나 의미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이제 순수하게 어떤 수집되거나 기록되는 그런 단순히 수집된 상태, 기록만 된 상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가공이 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를 사실은 데이터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결과물을 우리는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 인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공되어져서 정보가 되는 거죠. 이제 데이터 간의 어떤 연관성 그리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knowledge,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식 단계에서는 뭐 정보를 내재화하고 그리고 또 이해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의사결정 그리고 창의성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 지식 단계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식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이제 축적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혹은 또는 조직이 어떤 노하우, 전문성,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 등을 포함하는 걸 바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최종 단계로 바로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이제 wisdom이죠. 이 지혜는 지식으로부터 지식을 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상황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이제 지혜 단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이 지식과 경험을 좀 토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바로 이 지혜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로부터 그리고 정보가 다시 지식으로, 그리고 지식은 최종적으로 지혜라는 그런 단계로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사실 우리가 데이터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뭐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첫 번째는 정형 데이터, 바로 스트럭처드 데이터입니다. 이 대표적인 우리가 배우는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실습하고 하는 이 MySQL은 대표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우리 대표적인 어떤 정형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테이블과 같은 우리가 어느 정도 컬럼이 고정된 컬럼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되는 데이터 파일들을 우리는 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정형 데이터는 지정된 행과 열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데이터의 속성이 구별되는 우리 이제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또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이 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정형과 비정형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요, 사실 정형 데이터는 이 데이터의 스키마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 바로 스키마를 지원하는 것, 이게 바로 정형 데이터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키마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원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DBMS는요, 바로 스키마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이 어떤 스키마로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내용이 저장되는 그런 데이터의 저장소가 있고, 그리고 이 저장소 외에 이 데이터가 어떤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스키마 정보와 함께 이렇게 DBMS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반정형입니다. 자, structured 데이터인데 앞에 semi가 붙었어요. 자, semi, 즉 정형이라고 하기엔 좀
반만 정형인 상태. 근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내부에 실제 반정형 데이터 내부에 이 정형 데이터만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에 유사하게 해당이 되는 바로 메타데이터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반정형 데이터를 어느 정도 정형의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반정형 데이터는 파일 형태를 가지고 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형 데이터는 이런 DBMS를 이용해서 저장이 되는 반면 이 반정형 데이터는 파일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내부에 그 데이터 구조가 어떤지에 대한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떤 형태의 데이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형태, 데이터가 어떤 구조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형 데이터가 되려면. 근데 반정형 데이터도 그게 어떤 형태인지를 알 수 있는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내부에는 어떤 규칙성을 파악해서 이 데이터 자체를 파싱할 수 있는 파싱 규칙을 적용해서 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어느 정도 반정형이긴 하지만 규칙성을 파악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구조를 뽑아내거나 내가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반정형의 데이터를 정형 형태로 바꾸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URL 형태로 존재하는 우리 HTML. 우리가 웹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많은 어떤 웹 페이지들이 있죠. 이 웹 페이지들은 사실은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형태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HTML은 반정형 형태를 띱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에를 보면 어떤 태그와 그 태그에 해당하는 내용, 그래서 태그와 컨텐츠 이런 식의 반정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PI 형태로 이제 많이 제공되고 있는 XML, 그다음 JSON과 같은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그리고 웹에서 우리가 공개된 어떤 데이터의 형태를 보면 주로 이런 반정형, 왜냐하면 파일 형태로 제공이 많이 되니까 XML, JSON과 같은 걸 많이 씁니다. 최근에는 이제 JSON 형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정형의 또 예로는 로그 형태가 있어요. 이제 로그를 보면은 이제 시스템에서도 로그가 남겨지고 그리고 웹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용자가 어떤 방문했는지에 대한 어떤 로그 기록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오브 띵 IoT에서 수많은 어떤 제공되는 센서들, 인베디드 이런 장비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로그 형태의 데이터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반정형 데이터의 형태를 가집니다. 로그가 일정한 형식을 따라서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테이블 형태는 아니지만 어떤 컬럼의 무슨 값, 각각의 컬럼이 무슨 값인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보가 유지된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규칙만 잘 안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파싱해서 정형 형태로 변환하는 게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비정형인데요. 이 비정형은 unstructured 데이터입니다. 즉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비정형입니다. 이 데이터셋 하나, 그 데이터셋이 아닌 어떤 하나의 데이터가 수집 데이터로 이제 객체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정형의 대표적인 게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그다음 동영상 이런 어떤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가 물론 이제 텍스트 데이터는 언어로서 우리가 이제 읽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미지는 사실 우리가 그냥 읽을 수는 없고 이미지 뷰어를 통해서 읽을 수 있죠. 동영상도 플레이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게 어떤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니까 딱 그 스프레드 시트처럼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딱 형태가 정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로 부릅니다. 사실 이제 웹에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도 사실 HTML 형태로 존재하고
그래서 이게 HTML이라는 형태 때문에 반정형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근데 이 HTML의 태그와 컨텐츠, 근데 이 컨텐츠만 보자면 그 컨텐츠 내부에는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 웹페이지에 또 뭐가 있죠?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 영상도 우리가 거기에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HTML 그 구조는 반정형 형태를 띠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컨텐츠, 수많은 멀티미디어적인 컨텐츠는 비정형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특정한 경우 뭐 텍스트 마이닝, 그래서 텍스트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마이닝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제 명확한 구분을 좀 어려워서 뭐 HTML이 반정형이라고도 얘기하고 비정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이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는 텍스트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우리 SNS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어떤 글들, 댓글, 리뷰, SNS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오피니언들, 이런 것들도 다 텍스트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휴먼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치자면 이제 텍스트 파일이니까 스크립트 파일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바이너리 파일 형태, 이진 파일 형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미지, 영상, 혹은 이제 사운드, 오디오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데이터들을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관계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정보 처리라는 개념이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또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데이터로부터 가공되어서 정보가 되고 정보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지혜로 이렇게 각 단계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이 정보 처리는 결국엔 데이터로부터 어떤 가공, 데이터에 존재하는 어떤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과정,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 시스템, 인포메이션 시스템은요, 이 조직에서 그 운영을 하잖아요. 어떤 회사나 이런 기관들, 이런 조직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저장을 해둘 때, 그런 필요할 때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이 바로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은요, 역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위해서 수많은 회사 조직들이 그 내부에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정보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예요. 즉, 어떤 여러 시스템들이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가 요구가 있을 때 잘 제공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일 처리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전에 존재하던 여러 방법들의 어떤 그 개선을 위해서 그런 한계를 우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전통적으로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파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바로 파일 처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 파일 처리 시스템을 쓰고 있죠. 근데 이 데이터를 파일로 관리하려면 파일을 생성하기도 해야 되고 삭제도 해야 되고 수정도 해야 되고 검색도 해야 되고, 이 파일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걸 파일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이런 파일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각각의 파일로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일 처리 시스템이 이제 사실 단점이 있죠. 예, 어느 단점이 있냐면 파일 처리 시스템 자체가 이 데이터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니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하더라도 이 여러 파일에 중복해서 저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운영 측면에서 각각의 파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여러 파일로 구분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된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장 공간이 당연히 낭비가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일관성,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니 중복이 된다는 것 자체로 이 중복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 데이터를 뭐 하나 고치면 같이 중복이니까 다른 데이터도 고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연계돼서 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일관성도 깨지고 무결성 유지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종속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응용 프로그램이 파일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엔 파일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니까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결국엔 데이터 파일의 종속적인 그런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파일의 구조를 좀 바꾸고 싶다,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걸 사용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도 함께 그에 맞춰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즉 서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결국엔 응용 프로그램이 그 데이터 파일에 종속되어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파일에 대한 동시 공유, 보안, 회복 기능이 이제 좀 부족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니 우리가 파일을 하나로 사용하고 있어도 하나의 파일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공유하고 쓰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 파일을 지금 현재 누가 접근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보안 관리 측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파일을 누가 열람했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기록을 남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안 관리를 기능이 파일 처리 시스템에서는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발생해서 파일의 내용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사라졌으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커버리하는, 회복하는 이런 기능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파일을 날리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은행 관련된 은행의 계좌가 이제 돈이 송금되고 하는 이런 기록들을 저장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이 사라지면 네, 계좌 이체 내역이 사라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파일에 대한 처리, 관리를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처리 관리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개발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파일 처리까지 더해진다는 건 그 개발에 필요한 공수가 더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의 니즈, 파일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정의는요, 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그런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도구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쉽게 액세스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기능을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의 집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러 테이블로 여러 테이블의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테이블은 테이블 구조상 열과 행이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주요 기능이 뭐냐? 바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리고 검색하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자체가 무결해야죠. 그래서 무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이 무결성 보장이 이 데이터베이스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보안, 그리고 권한 관리를 제공해서 사실 이 데이터 자체의 어떤 불법적인 접근, 어떤 악의적인 용도,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값을 바꾸거나 수정을 가하는 이런 불법적인 액세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보안, 권한 관리 시스템을 체계를 데이터베이스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으로는 결국엔 수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 컴퓨터에 통합 저장하는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정 조직에 그 여러 사용자가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일 처리 시스템은 공유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하고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을 한다는 개념.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가지 파일로 구분이 되었던 그런 파일 처리 시스템과 다르게 통합이 돼서 저장하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공유, 그리고 통합, 그다음 저장, 그리고 운영, 이게 바로 가장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개념 네 가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바로 DBM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개념이고, 결국엔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MS를 우리는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조직 이런 데서 사실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이나 조직들 다 사실은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수많은 의사결정 속에 살고 있는데, 이때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자체를 제공하고, 그리고 여러 업무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그 데이터 자체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보면, 그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데이터 특징은 이제 공유, 통합, 저장, 운영입니다. 자, 제가 아까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특징, 그 전 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유, 통합, 저장, 운영입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데이터의 특징인데요. 자, 공유해야 됩니다. shared data. 특징으로서는 이제 특징 조직이 여러 사용자, 특정 조직의 여러 사용자가 함께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공용 데이터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공유 데이터라는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integrated data입니다. 이 통합 데이터인데요. 데이터를요, 사실상 최소의 중복만 허용하고, 그리고 중복이 되더라도 통제 가능한 중복만 허용하는 그런 데이터, 바로 통합 데이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데이터인데요. 이 저장 데이터는요, 스토어드 데이터,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결국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쉽게 정보를, 데이터를 저장 관리 처리해야 되는 게 핵심이니까, 결국엔 여러 이제 매체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을 할 때 컴퓨터가 접근 가능한 그런 매체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데이터인데요. 이 운영 데이터, 이 조직의 어떤 여러 가지 주요 기능들, 여러 조직들이 이제 사용하는 이런 기능들, 요구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바로 그게 바로 운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공유, 통합, 저장, 운영,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 데이터 관점의 특징 말고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 뭐냐?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요, 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 요구에 실시간으로 응답을 받길 원해요. 즉,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면 그 요구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응답받길 원하는 게 이 핵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특징 중에. 그래서 여기에는 실시간 접근성, 사용자가 요구하면 실시간으로 응답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실시간 접근성이 주요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변화, 이제 continuous evolution. 이 데이터 자체가 사실 그냥 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운영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삽입이 돼야 돼요. 삭제가 됩니다. 수정이 돼요. 즉,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되는 것, 이게 바로 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동시 공유인데요. 이 concurrent sharing,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사실 서로 다른 데이터의 동시 사용뿐만 아니라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시 사용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다시 당연히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 사용하는 게 가능해야죠. 근데 동일한 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같은 데이터인데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게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 내용 기반 참조인데요. 이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나 위치가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참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데이터가 뭐 어떤 주소가 있는 어떤 메모리 주소, 그 해당하는 위치 주소 이런 형태로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참조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실제 지금 무슨 값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값, 이 내용을 가지고 참조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어떤 전반적인 구성인데요. 자,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요. 가장 하단에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데이터 파일 그리고 데이터 파일의 접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인덱스, 그 다음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통계 값을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 통계,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그 스키마, 어떤 테이블 이름에 어떤 컬럼들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제 딕셔너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 우리가 하드디스크나 SSD와 같은 여러 가지 컴퓨터가 접근 가능한 저장 매체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바로 DBMS를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를 잘 처리해서 응답해주는 역할을 DBMS가 해주는 거죠. 이 DBMS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당연히 파일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위해서 버퍼를 관리하는 관리자, 그 다음 트랜지션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DBMS는 우리 램에서 수행이 되겠죠. 버퍼나 이런 관리자 기능이 램에서 수행이 되겠죠. 그리고 DBMS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어떤 요청에 있어서 그 요청을 잘 처리해주고 응답해줘야 되는데 이제 요구되는 게 여러 가지죠. 근데 요구되는 여러 가지 모습의 인터페이스를 갖춰줍니다. 이 DBMS는 결국엔 이 SQL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배울 이 SQL 질의를 처리해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SQL을 통해서 어떤 특정 요구되는 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응답해줘야 되는 게 바로 질의 처리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이제 DML, Embedded DML, 그 다음 DML 컴파일러, 그 다음 DDL 컴파일러 이런 것들의 수행이 있는데요. 이제 DDL, DML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분인데 우리가 추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DDL은 Data Definition Language, 그래서 언어인데 정의를 위한 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한 랭귀지고요. DML은 Data Manipulation,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랭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그냥 응용 프로그램 화면을 통해서 그 화면이 이제 잘 설계된 UI를 통해서 UI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 DBMS에 요청하고 응답받는 형태로 여러 가지 데이터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화면의 구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 코드를 통해 질의 처리기의 결과를 받아서 이 응용 프로그램 화면을 보여주는 역할로 일반 사용자들은 사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DBMS를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이 프로그램 개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DML들, 그러니까 SQL 언어 중에 데이터 매니퓨레이션 조작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인베디드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DBMS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QL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 일반 사용자랑 SQL 사용자는 좀 다른데요. 일반 사용자는 자기가 SQL을 질의해서 뭔가 문장을 만들어서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그 응용 프로그램의 어떤 수행, 그 다음에 뭐 결과를 위해서 DBMS에 접근하는 형태죠. 근데 이 SQL 사용자는 DBMS를 이용해서 접근해가지고 거기에 SQL 질의를 날려서 거기에 이제 원하는 형태의 결과를 직접 문장을 만들어 질의한 다음에 얻어내는, 응답받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용자들 중에서 바로 관리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이제 관리자는 주로
물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DML 형태를 쓰겠지만 어떻게 새롭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뭐 컬럼을 추가한다거나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한다거나 아니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그래서 결국엔 이런 여러 가지 스키마 수정이 있겠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데피니션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로 컴파일러를 통과해서 DBMS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성만 보더라도 이제 이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와 DBMS가 운영이 되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응용 프로그래머들은 DBMS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접근해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사용자 중에 프로그래머도 있고 그 다음 SQL 사용자가 있습니다. SQL로 제가 얘기했죠. 데이터를 검색, 삽입, 삭제, 업데이트, 갱신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위에서 DBMS를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이 관리를 위해서 뭐 스키마 변경을 위해서 뭐 데이터 정의 언어인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를 통해서 혹은 데이터를 제어하는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생성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언급했던 DDL, DML, DCL 이게 무엇이냐? 이 DDL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바로 정의를 위해서 쓰는 언어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한다거나 아니면 수정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입니다. 이 데이터의 저장 구조, 데이터의 접근 방법, 데이터의 형식 등을 정의하는 게 바로 이 DDL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DDL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언어, 바로 DML입니다. 이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조작을 하는 게 빈번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 데이터 자체를 검색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데이터를 삽입시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어 측면에서 관리를 위해서 이 데이터 자체를 정확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용이 되는 게 이제 DCL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바로 무결성 유지 그리고 보안 및 접근 제어. 그래서 누구 특정 그룹만 접근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룹끼리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한다거나 하는 이런 보안 및 접근 제어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시스템이 장애가 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 장비의 뭐 고장 그리고 뭐 전원의 뭐 어떤 문제 여러 가지 사실 장애 오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오류가 발생해도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복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복구를 위해서 하는 언어도 이제 DCL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행 수행하는 이런 제어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데이터를 제어하는데 이제 DCL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각종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이런 비즈니스나 기업 분야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기업들이 사실은 그 수많은 커스터머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의 관리를 그리고 재고의 관리를 그다음 주문 처리하는 그 주문 관리를 그다음 여러 가지 회계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 이제 직원들 인사 관리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에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 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관리 목적의 이런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 상에서 이 DBMS에다가 수많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웹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가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검색 엔진 이런 게 수많은 데이터들이 사실 저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상에서도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도 사실 쇼핑에 여러 가지 물품들,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에 가입한 회원들, 그리고 그 수많은 그 판매하고자 하는 요새 이제 소셜로 많이 이제 쇼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거기다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판매자와 그다음에 소비자와의 어떤 매칭 이런 것들이 다 DBMS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검색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인터넷 웹 서비스 측면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사실 의료 기록들 어떻게 할 거예요? 파일로 저장 관리한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수많은 의료 기록들을 잘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환자의 정보들,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아니면 약국이라 치면은 어떤 구비하고 있는 의약품, 이런 의약품에 대한 정보, 연구, 의료 쪽 생명과학 분야에서 사실은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금융 서비스 측면에서도 은행, 보험, 신용카드, 아니 이런 거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객들의 계좌 정보, 거래 내역, 그다음에 신용 정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 및 연구 측면에서도 학교나 대학교, 연구기관,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예, 이 학교의 학생들의 정보, 성적, 그다음에 교육 자료들, 그다음에 연구의 결과물들 이런 데이터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운송 및 물류 측면에서도 이런 운송을 위해서 물류를 회사들이 사실 어떤 물품을 그다음에 차량은 왜냐면 운송해야 되니까 그 차량에 대한 관리 그리고 운송을 언제 했는지에 어떤 일정 관리 그리고 고객 주문 등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또 마찬가지 에너지 회사가 에너지 생산을 얼마나 했으면 사용을 얼마나 했고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도 이제 DBM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분석하고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통신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들 그다음 통신 언제 통화를 썼는지 뭐 개통한 게 언제인지 어떤 기기를 쓰는지 통화는 언제 했는지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공공 서비스 정부에서도 정부기관이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인구 통계, 뭐 세금 정보, 뭐 법적 기록 이런 것들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여러 가지 미디어 회사, 방송사,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뭐 프로그램 스케줄 짜야 되잖아요. 그다음 컨텐츠 정보, 고객 관심사 이런 것들 다 저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요, 굉장히 많은 활용 분야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제가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수많은 분야에서 이 응용하고 활용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뭔지 살펴보면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즉, 기존의 파일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가 됐던 그런 소프트웨어가 바로 DBMS인데요. 이 조직에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고 저장하고 관리하자. 근데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에 편리하기도 해야 되고 효율적이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사용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이런 소프트웨어로 이 DBMS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이제 탄생시킨 거죠. 우리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저번에 설치했던 이 MySQL 이 MySQL DBMS를 사용할 건데 이 대표적인 DBMS의 종류의 MySQL이 있고요. 그 다음에 MariaDB. 이제 MySQL의 오픈 버전이 그 오픈 소스 버전이 MariaDB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통적으로 Postgre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라클이라는 대표적인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그다음 IBM의 DB2, 인포믹스, 사이베이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에도 SQL 서버, SQL 서버가 있고 그다음 파일 형태 이제 또 뭐 DBMS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그다음 디베이스, 그다음 SQLite 이런 경량화된 그 파일 하나로 운영이 되는 이런 경량화된 또 SQL 사용이 가능한 DBMS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BMS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무엇이냐?
사실 이제 수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결국엔 DBMS를 이용하면 데이터의 중복과 불일치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어떤 데이터가 파일로 저장된다면 응용 프로그램에 디펜던트 돼서 그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뭔가 하기 어려운데 이 데이터의 독립성을 DBMS를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공유와 동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장점이 되겠죠. 결국엔 파일이었으면 누군가 이 파일을 사용하고 있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은 파일을 쓰는 게 접근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런데 DBMS를 통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를 공유 동시 접근하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의 보안도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했던 데이터의 무결성도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엔 분리되어 있고 이제 DBMS로부터 이제 어떤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파일 처리 시스템을 했으면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마다 이 파일을 다루기 위한 어떤 표준이 정해져 됐을 텐데 그런 역할을 DBMS가 하다 보니까 이 DBMS만 잘 표준으로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용이하고 그리고 시스템의 융통성이 향상이 됩니다. 이 DBMS를 통해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융통성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개발, 유지 비용이 감소합니다. 결국엔 응용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응용 프로그램만 개발을 잘하면 돼요. 그 밑에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를 저장, 처리, 검색 이건 다 DBMS의 역할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발도 쉽고 쉬워지고 유지 비용도 감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예전에 파일로 만약 관리한다고 치면 파일에 뭔가 변경,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정보가 추가가 된다고 쳐봐요. 그럼 그게 다 개발로 이어집니다. 추가적인 개발로. 자, 그리고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조정하는 게 가능해지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그 이제 리커버리 기능, 복구 기능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고장이 났어도 장비가 안타깝게 장비에 오류, 고장이 생기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는 복구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중심의 중간 집중 관리 형태로 이제 사용하는 게 체계 자체가 데이터 중심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그리고 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하고 도와주는 DBMS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DBMS의 여러 가지 종류들 그리고 DBMS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